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발가락 내팽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미 대통령 당선되면은 취임 즉시 전쟁을 멈추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50일에서 다시 10일 이내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푸틴한테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취임 즉시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그러한 호언 장담이 지금까지는 뻥이란 겁니다. 저는 작년 12월 27일자로 뉴스브레이크라는 인터넷 신문에 제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기고했었거든요. 그때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 중간쯤 부분에 "이 전쟁을 미국이 종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본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고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도 트럼프 같은 미국은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서진을 당연히 막아야 됨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종전 방식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종전 방식이 다를 경우 쉽게 종전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내용을 그때 제가 기재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또 다시 제가 북한 파병에 대한 대가로 칼럼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한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받을 것이 자명하다." 라고 저는 분명히 뚜렷하게 경고를 했었죠. 그 얼마 전 TV나 이런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북한이 5,000톤급 이 구축함 2척을 진수했다. 물론 한 척은 먼저 진수하고 또 다른 한 척은 기술 부족으로 진수되는 과정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죠. 물론 6월 이내에 다시 그걸 원산 복구시켜 가지고 일단은 진수식을 치른 것돼 가지고 그렇게 TV에 나온 거는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척은 지금 현재도 군대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또 다른 무기가 지금 인제, 그러니까는 인명 살상용 무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무기를 시중으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니, 확실히 제공받았다라고도 저는 느껴집니다.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제가 봤을 때 그런 러시아의 어떤 민족의 특성 또는 지도자 또는 어떤 권력자들의 특성을 분명히 거기서 좀 연유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가까운 예로 이제 스탈린을 딱 보게 되면은 그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예로부터 많이 활용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푸틴 또한 소련의 KGB 출신인 것이고, 그러면은 러시아는 미국과 동급 그 이상의 국가를 원하는 것이지, 뭐 푸틴 미국의 말 한마디에 주눅 들고 하는 그런 러시아가 아니다. 그네들도 민주적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러시아라는 그 광활한 그 영토에 천년 자원이 풍부한데 미국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전쟁을 그만둘 일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막대한 무기를 지원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일찍 백기를 들 수 있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근데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 헐리우드식 말로 뻥뻥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던졌을 때 러시아가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비웃는다고 이런 걸 두고. 옛날 병법서에 보게 되면은 이 큰 소리로 떠벌리는 것하고 옆에 이렇게 칼 차고 있는 칼집을 뺐다 그다음에 닫았다 이렇게 그냥 소리 내면서
공격을 취하는 이런 포즈를 취한다는 것은 그 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는 곧 철수하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요. 이걸 러시아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네 군사적인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충분히 북한이 이러한 어떤 첨단된 무기 인명살상이 더 고도화되고 더 반경이 높은 무기가 분명히 유입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했을 건데, 그럼 이런 것들에 가지고 막거나 아니면은 지연시키기 위해 가지고 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러시아에다가 가지고 그냥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했어야죠, 이런 거. 뭐 옛날 우리가 뭐 50 년대 겪었던 6.25 전쟁을 뭐 예를 들면서 북한에 이런 무기를 뭐 주면서 남한을 침략하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적으로 뭐 우리가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피해 사례를 가지고 외교전을 펼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 아니면 또 다른 데 국제 이 뭐 정치 질서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제적 정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또 그들한테 또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경제적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강해졌다라는 걸 한 번 더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때 뭐 잠깐 말만 하다가 그 말로 그친 그 윤 정부 뭐 결국은 무능함을 드러냈고, 또 거기에 또 반대한 민주당은 뭐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실리를 핑계로 해 가지고 그 뭐 '중국의 사대주의적 외교를 취할까.' 솔직히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 난세에 강한 자만이 인의를 논할 수 있고 약한 자는 버림을 받는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제3 주춧돌인 고구려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강한 자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 그 역사를 통해 지름길을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라는 것이 저의 오늘의 요지이고 주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